지금 아직까지 밴드에 가입 안 한 분들 많아요. 밴드 가입 안 한 분들 많아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뭐라고 친다? 네이버, 이렇게 네이버에서 송도윤 밴드라고 치시면 바로 나와요. 그래서 필요한 교재들 그리고 필요한 정보들 반드시 받아가세요. 이거 송도윤 밴드라고 치시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넘어와 보시죠. 자, 부동산 투자의 위험입니다. 투자의 위험. 자, 잠깐만 여러분들. 우리 이제 심화반이니까 한 템포 더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했을 때 무엇이 위험하냐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몇 가지가 있냐면 총 5가지가 있어요. 총 몇 가지? 5가지가 있다. 자, 첫 번째예요. 첫 번째는 사업상 위험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얘는 내가 일정 부동산을 샀어요. 지금 뭐다? 방이 20개짜리 건물 하나 샀다고. 샀는데 운영하다가 경영하다가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사업상 위험은 크게 3종류로 나뉘는데 요거예요.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 자, 잘 보세요. 사업상 위험의 3종류. 뭐라고?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 요거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상 위험은 무슨 위치? 시, 운, 위치. 이렇게 3가지로 나뉩니다. 됐죠? 나뉘는데 잘 보세요. 내가 방 20개짜리 원룸을 사서 운영하는데 내가 공급했죠? 공급했죠? 근데 수요가 있다 없다? 수요가 없다. 왜? 경기가 침체돼서. 이것도 사업상 위험 중에서 시장 위험에 해당하는 겁니다. 됐죠? 내가 부동산 투자했는데 손님이 없는 거야. 늘 공실이 있는 거야. 그렇죠? 무슨 위험? 시장 위험. 두 번째, 내가 관리하기가 싫어가지고 관리하는 관리인을 고용해서 맡겼더니 그 사람이 열심히 해요? 열심히 안 해요? 열심히 안 한다. 운영하는데 관리에 비효율성에 따른 위험이 있다. 영업 경비의 변동이 있다라는 것들. 됐죠? 세 번째, 위치적 위험. 뭐다? 입지 선정의 실패. 자,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부동산 차렸어. 공인중개 사무소 차렸어요. 차렸는데, 자, 평촌역 3번 출구 나오셔가지고요. 100m 직진하다가 왼쪽에 미용실 끼고 50m 걸어오세요. 50m 걸어오다가 오른쪽에 정육점을 끼고 150m 걸어오세요. 그리고 10시 방향에 2층에 있어요. 찾아와요? 못 찾아와요? 죽었다 깨어도 못 찾아와요. 뭐다? 입지 선정 실패한 거예요. 요즘에야 뭐 광고라든지 이런 거 통해서 찾으러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부동산은요. 아파트 입구에 기역자로 꺾이는 각지의 코너가 가장 1순위로 빨리 나갑니다. 월세도 가장 비싸고 권리금도 가장 비싸고 혹시나 협회에 가입되어 있다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됐죠? 다 경험이 있는 사람이 드리는 말씀이에요. 됐죠? 그래서 뭐다? 사업상 위험은 3가지.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금융적 위험이에요. 자, 금융적 위험은 어렵잖아. 요거 뭐냐면 내가 돈을 빌리고 돈을 못 갚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뭐다? 부채가 많으면 지렛대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뭐가 높아진다? 채무 불이행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여러분, 그럼 보세요. 금융적 위험을 줄이려면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돈 안 빌리면 되지. 돈 안 빌리면 되지. 됐죠? 금융적 위험이 왜 생기는 거예요? 남의 돈 빌렸다가 돈 못 갚으니까 생기는 거잖아요. 그쵸? 우린 그걸 뭐라 한다? 금융적 위험이라고 얘기한다. 그쵸? 그래서 뭐다? 금융적 위험을 없애려면 뭐다? 남한테 돈 빌리지 말고 전부 자기 자본만으로 투자해라 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이건 이해 쉽죠? 세 번째, 법률적 위험입니다. 자, 법률적 위험은 요거예요. 법률적 위험이란, 자, 내가 부동산 투자했어. 땅을 샀는데 갑자기 그 다음 달에 정부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거예요. 혹은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어버리는 거야. 이게 뭐다? 부동산 투자의 위험 중에서 무슨 위험? 법률적 위험. 정부의 정책 때문에 생기는 거. 아시겠죠? 정부 정책이 변하여 생기는 위험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이렇게 해주세요. 자, 인플레이 위험입니다. 인플레이 위험은 너무 쉽죠? 인플레이 위험은,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인플레이 위험을 매일같이 말로 표현하는데 그게 인플레이 위험인지 모르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맨날 얘기하시죠. 우리 와이프도 맨날 그래요. 5만 원 들고
시장에 갔더니 살 게 없더라. 맞죠? 그게 뭐예요?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물가가 상승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어요. 물가가 오르고 화폐의 가치가 떨어짐에 따라서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옛날에 내가 부동산 운영해가지고 한 호실당 50만 원씩 받았는데 이제는 그 50만 원이 작년 50만 원 효과만큼도 없죠? 그게 우리 인플레이션 위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이렇게 하나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보세요.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되면 대출자, 이거 은행이에요, 은행. 대출자는 가치가 떨어지므로, 돈 받는 거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므로 뭐다? 대출자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인플레이션율이 반영된 변동이자율로 대출하고자 한다. 이것만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 체크할게요. 대출자. 대출, 은행이에요, 은행. 헷갈릴 필요 없어요. 금융기관, 돈 빌려주는 사람. 대출자는 뭐다? 변동금리를 선호하게 되고, 차입자는 돈 빌리는 사람이죠. 차입자는 무슨 금리? 고정금리를 선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자는 무슨 금리? 변동금리, 대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응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죠? 대출자는 무슨 금리? 변동금리를 선호한다. 차입자는요? 고정금리. 어디에 싼다고요? 차고에다가. 많이 급한가 봐요. 됐죠? 응가 어디에? 차고에. 됐죠? 이렇게 생각해주세요. 나중에 시험장 가가지고 대변 보이기만 해봐. 대변 반가워! 응가가 이렇게 반가울 줄이야! 체크하고 딱 넘어가는 거지. 대출자는 인플레이션 위험 시에 고정금리 선호한다. 틀렸다. 체크 끝.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급한 분인가 봐요. 되셨죠? 인플레 위험이란 무엇이다? 물가가 상승하고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거라서 대출자는 변동금리를 선호하고 차입자는 고정금리를 선호한다라는 겁니다. 자, 유동성 위험입니다. 유동성 위험은 돈으로 바꾸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맨날 나오잖아요. 금매 이런 거 나오잖아요. 금매. 그렇죠. 금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매 나와서 보세요. 불황이나 디플레이션 시기에는 부동산을 매각하여 현금화하기가 더욱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가격보다 싸게 팔아서 손해가 된다. 유동성 위험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다? 돈으로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원래 팔리는 가격보다 뭐 하는 거예요? 확 후려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 가격보다 더 싸게 팔아야 되기 때문에 무슨 위험? 유동성 위험. 즉 뭐다? 황금성 위험이 커진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쪽 오셔가지고 이제 쓸게요. 부동산 투자 위험 5가지. 첫 번째 뭐다? 사업상 위험. 두 번째는 금융적 위험. 세 번째는 법률적 위험. 네 번째는 인플레이션 위험. 마지막은 유동성 위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투자 위험 5가지였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사금, 법인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금, 법인유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되셨죠? 자, 여기에 별표해 주시고 이 페이지로 복습해 주시면 됩니다. 복습 페이지 됐습니다. 별표만 해주세요. 복습 페이지. 자, 이제 넘어오시죠. 총위험입니다. 총위험. 자, 총위험입니다. 잠깐만. 자, 우리 투자의 위험과 총위험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자, 이쪽 와보세요. 자,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했을 때 맞아야 할 위험은 크게 2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체계적 위험, 두 번째는 비체계적 위험. 근데 잠깐만, 여러분들 최근에 한국은행장 이창영 총재님이 금리를 낮췄죠. 그건 알고 계시죠? 금리를 낮췄죠. 금리를 낮추는 순간 특정 사람만 좋은 거예요? 돈 빌린 사람 모두가 다 좋은 거예요? 돈 빌린 사람 모두가 다 좋은 거죠. 그래서 얘는 뭐다?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없다. 금리가 올라가면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되니까 체계적 위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피할 수가 없는 위험이다 라는 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제거가 불가능하다. 포트폴리오라는 거 혹시 들어봤어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맞죠? 투자 몰빵하지 말아라. 부동산도 사고, 주식도 사고, 금도 사고, 채권도 사고, 회사채도 사고, 맞죠? 이렇게 나눠서 사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상가용 부동산만 사면 안 돼요. 지금 상가 경기가 안 좋잖아요. 지금 뭐다? 경매 물건 보러 다니고, 토지에 투자하고, 이런 거 보러 다니면 좋겠죠. 그쵸? 최근에 보니까 막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풀리고, 그쵸? 지금 완화세 많이 쓰고 있죠? 금리 낮추고. 지금 금리가 0.25% 떨어지고, 우리 잠실, 대치, 삼성 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리자마자 호가가 2억씩, 3억씩 올라가요. 기사 보셨나요? 그런 거 하러 가야 되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봐봐.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있다고 피할 수 없다고? 피할 수가 없다고. 내가 아무리 분산 투자를 하더라도 뭐다? 제거가 불가능한 위험이다. 뭐다? 체계적 위험이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뭐다? 이자율 변화, 경기 변동 이런 거. 모든 투자자에게 같이 떠안아야 할 위험이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두 번째는요. 비체계적 위험이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잘 보세요. 봐봐. 여러분들 싸다, 비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죠? 싸다의 반대말이 뭐예요? 비싸다. 체계적의 반대말이 뭐예요? 비체계적. 체계적 피할 수 없다며. 비체계적은요, 피할 수 있다고 끝. 이렇게만 하세요, 그러면. 맞잖아요. 싸다, 비싸다. 싸다의 반대말이잖아. 체계적의 반대말이라고요. 뭐? 비체계적 위험. 체계적 못 피한다면서요. 그럼 비체계는요, 피할 수 있겠지. 끝. 그래서 얘는 무슨 말 하는 거냐면, 영업 경비 같은 변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제거가 가능한 위험이에요. 개별 부동산만큼 보세요. 내가 주거용 부동산에만 몰빵하지 않고 뭐도 하고 상업용 부동산도 하고 공업용 부동산도 하고 뭐도 하고 경매도 하고 토지도 하고 등등등등 맞죠? 금도 사고 주식도 하고 그렇죠? 다 나눠서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다?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가 가능한 위험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볼게요. 자, 체계적 위험이란 어떤 거예요? 경기 변동이나 인플레이션, 이자율 때문에 뭐다? 피할 수 없는 위험이다. 내가 아무리 나눠 담아도 뭐다?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가 없는 위험이다. 그게 뭔데요? 체계적 위험입니다. 자, 피할 수 있는 거는요? 비체계적 위험. 그래서 뭐다? 분산 투자에서 피할 수 있다. 개별 투자 안에서 야기되는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러분 봐봐. 여러분, 학교 앞에 원룸 방학 기간에 공실이 넘쳐납니다. 근데 학교 앞에 원룸에 몰빵하지 않고 내가 거기서 좀 떨어진 곳에서, 그쵸? 애들이 이제 집으로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주거용 아파트를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그거 알아요? 방학 기간 끝나갈 때쯤 전으로 부동산이 되게 활발해요. 2월에, 특히 8월에.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기 사당역 살잖아요. 잡으러 오면 안 돼요. 아시겠죠? 사당역이랑 낙성역 사는데 저희 집 근처에 서울대학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인근 부동산들은 그 학교 학생 환영한다고 이렇게 막 써붙이기도 해요. 그럼 엄마 입장에서는 우리 애가 서울대 붙었어. 환영한데 멀리서 왔어. 그 부동산 들어가고 싶겠죠? 그렇죠? 서울대 학생 뭐 상담 환영 딱 써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케팅 효과가 좋군 하시면서 했죠. 거기만 손님이 바글바글해요. 원룸 상담한다고. 옆에는 없어. 그래서 빨리 저거 써서 붙이세요.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런 게 마케팅이지. 엄마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제대로 수익을 거뒀잖아. 그죠? 맞죠? 투자 잘했죠? 그죠? 그 뜻입니다. 됐어요, 이제? 투자 허가 났죠,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이제 오세요. 포트폴리오 구성을 다양화해서 피할 수 있는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리 하나 해주시고요. 여기까지만 하나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자, 요거 볼게요. 체크. 상관계수 체크. 자, 요거 하나는 제가 요것만 체크하고 뒤에 가서 또 설명드릴 거예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면 뭐다?
변동 방향이 완전 반대이므로 위험 분산 효과가 가장 커서 비체계적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체크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체크해주세요. 일단 체크만 해주세요. 되셨죠? 이렇게 하면 체크해주세요. 일단 이렇게 하고 넘어갈 겁니다. 자, 총위험 마지막 정리할게요. 자, 잘 보세요. 이제 오세요. 자, 총위험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배웠던 피할 수 없는 체계적 위험과 피할 수 있는 비체계적 위험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고, 피할 수 없는 것은 뭐다? 비체계적 위험이고, 피할 수 있는 것은 체계적 위험이다 라고 정리해 주세요. 아시겠죠? 포트볼 상관관계는 나중에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제 넘어오세요. 자, 수익률입니다. 요즘에 이게 왜 유행하는지 모르겠는데 유행이에요.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작년에 한 번 안 나오고 이제 계속 나오는데, 이쪽 와보세요. 우리 아까 레버리지 배울 때 배웠던 수익률 세 가지였어요. 그렇죠? 첫 번째는 지분 수익률, 두 번째는 총자본 수익률, 세 번째는 저당 수익률. 얘는 돈 빌리는 것 때문에 생긴 수익률이었죠? 얘는 뭐냐면 돈 버는 거에 대한 수익률이에요. 아까는 돈 빌리는 거에 대한 수익률이었잖아요. 얘는 돈 버는 거에 대한 수익률이에요. 자, 이쪽 와보세요. 그래서 수익률 몇 가지? 세 가지 중에서 1번과 2번이 중요해요. 2번에다간 별 2개, 1번에다간 별 1개. 요거 수익률 체크. 가장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자,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중개사 사무실 차려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어떤 손님이 들어와가지고, 사장님, 제가 한 50억 정도가 있는데, 수익률 한 3% 정도 나는 물건 있으면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방금 수익률 3% 이상 나는 거 보여달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말한 수익률 3%는 기대 수익률이에요, 요구 수익률이에요? 기대예요, 요구예요? 기대? 3% 이상인데 기대? 요구 수익률이잖아. 내가 몇 프로 요구했어요? 3% 이상 요구했잖아.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이라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7% 물건 보여줬어요. 안 볼 거예요? 봐야 되겠죠. 20% 물건 보여줘요. 안 봐요? 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대 수익률은 끝이 없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요구 수익률은 뭐냐면 나 이만큼 이상은 벌게 해줘야 되라고 내가 요구하는 거잖아. 그래서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잘 보세요. 요구 수익률이란 뭐다? 내가 부동산에 자금을 투자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익률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내가 지금 방금 몇 프로 요구했어요? 3% 요구했잖아. 사장님, 3% 이상 되는 건물 보유세 이렇게 요구했잖아요. 그럼 잘 보세요. 이것이 만약에 기대 수익률이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사장님이 3% 기대하시나요? 맞죠?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3% 할 바에는 은행에 돈을 넣고 말지. 금리가 지금 2.8에서 3.2 왔다 갔다 해요. 예금 금리가. 그럼 보세요. 몇 프로 요구했냐고요? 3% 요구했죠. 맞아요? 자, 사람이 순수하면 안 돼요. 순수하면 안 돼. 내 마음속에 진짜 3% 원하는 거예요? 3%보다 더 많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3%보다 더 많으면 좋겠죠. 우린 그거를 기대 수익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왜 요구 수익이 중요하냐면 얘가 뭐가 되냐면 투자, 판단, 기준이 되는 수익률이라고요. 그래서 중요해요. 무조건 뭐다? 얘보다 높아야 투자할 거 아니에요. 맞죠? 아까 뭐라고 요구했어요? 3% 요구했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그럼 이렇게 브리핑 해야 되겠죠? 아, 고객님, 저희가 38억 정도의 수익률 4%대 물건이 있는데 보러 가시겠습니까? 한번 보러 가요, 안 보러 가요? 보러 가겠죠? 맞죠?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52억짜리인데 수익률이 2%래요. 보러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 말이라고. 그래서 요거 수익률은 뭐다? 손님이 들어와가지고 나한테 이거 3% 이상 되는 거, 5% 이상 되는 거 보이세요라고 요구하는 게 요구 수익률이라고. 이것보다 요구 수익률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 손님이 몇 프로 요구했는데요? 3% 요구했잖아. 맞죠? 우린 그것보다 더 수익률이 높은 물건을 보여줘야
물건 보러 가겠죠. 그래서 얘는 뭐다? 투자 판단의 기준이 되는 수익률이라고요. 그래서 뭐다? 요구 수익률이라고. 아시겠죠? 뭐다? 얘보다 높아야 물건 보러 간다고. 그래서 뭐다? 최대예요? 최소예요? 최소한의 수익률. 아시겠죠? 뭐다? 요구 수익률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기대 수익률은 투자로 인해서 기대는 예상 수익률입니다 라고 정해주세요. 그리고 기대 수익률 옆에다가 계산 문제다 라고 얘기하고 곱하고 더한다. 끝. 되셨죠? 그러니까 손님이 몇 프로 요구하는 게 요구 수익률이에요. 뭐가 어려워? 그런 질문 수없이 들을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70억 있는데요. 수익률 4%짜리 이상 되는 물건 있으면 보여주세요. 제가 10억이 있는데 꼬마 빌딩 2% 이상 나오는 거 있으면 보여주세요. 아시겠죠? 그런 손님 많은 것도 복이야. 아시겠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현 수익률 됐습니다. 실현 수익률은 나중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달성된 수익률이니까 됐습니다. 자, 넘어와 보시죠. 봐요, 지금. 출제 비율이 완벽하게 다르죠? 맞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아무리 얘기해도 정말 중요한 수익률입니다. 왜? 얘의 수익률 때문에 투자를 할지 말지 구분하거든요. 됐어요? 그래서 쫙보세요. 자, 기대 수익률이라는 것은 객관적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투자 대상으로부터 예상 수입과 예상 지출을 기초로 계산되는 수익률이며 4. 전적 예상 수익률 개념이고 수익성 개념으로는 내부 수익률이라고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잘 보세요. 봐봐. 안 어려워. 봐봐. 내가 중개사 사무실 하고 있어요. 맞죠?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건물들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가서 물어봐야 되겠죠. 사장님, 여기 월 임대료 얼마예요? 맞죠? 물어보겠죠. 그거 계산해서 내가 중개사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기대 수익률에 있는 거예요. 맞죠? 손님이 와서 뭐라 그래요? 3% 이상 되는 거 주세요. 자, 손님이 왔어요. 잘 보세요. 투자자가, 손님이, 맞죠? 대상 부동산에 투자를 결정하기 위해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수익률. 아까 몇 프로? 3% 이상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은 중개사인 내가 가지고 있는 거고 요구 수익률은 손님이 나한테 몇 프로 이상 주세요. 그 말이라고. 아시겠죠? 그럼 보세요. 야, 필수 수익률. 요거 이해돼요? 왜? 3% 이상 만족시켜줘야 되잖아. 맞죠? 외부 수익률. 뭐라고 얘기해요? 말했죠, 지금. 그 손님이 떠도다니겠죠? 이 부동산 가도 3% 이상. 이 부동산 가도 3% 이상. 맞죠? 외부 수익률. 그리고 보세요. 투자의 기회비용. 요거 설명드릴게요. 자, 봐봐요.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포기한 것 중에 최선의 가치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아까 3% 얘기했죠? 맞아요? 근데 봐봐. 5%짜리 물건 보여줬어. 5%가 크죠? 투자하겠죠? 3%는 이제 쓸모있다, 쓸모없다? 쓸모없죠? 그래서 뭐다?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포기된 것 중에 최선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3% 버려졌잖아. 얘는 필요 없잖아. 아시겠죠? 그래서 뭐다?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포기된 것 중에 가장 큰 가치, 최선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봐봐. 안 어려워. 기대 수익률은 내가 이 물건 가지고 있으면서 광고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광고하는 거야. 막 광고하는 거예요. 요구 수익률 뭐예요? 주관적 수익률. 손님들마다 각각 다른 주관을 가지고 뭐다? 야, 나 3% 이상 해줘.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얘기해요. 강남에서 막 하는데 막 사장님, 저 5% 이상 되는 수익률 있으면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속으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야, 그 물건 있으면 내가 하지. 맞죠? 왜냐면은 그 강남 쪽은 수익률이 좀 낮아요. 많이 낮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내가 갖고 있는 거. 그렇죠? 보세요. 봐봐. 주어가 다르잖아. 투자 대상. 이거 손님이 보러 가는 거예요? 중개사인 내가 보러 가는 거예요? 중개사인 내가 보러 가는 거잖아. 내가 보러 가서 요거 두 개를 분석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 밖에 떠들어요?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 됐어요? 그러면 물건 보러 가기 전에 먼저 알려줘야 되겠죠. 사장님한테. 사장님, 이거 5%가 예상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는 중개사인 내가 나중에 손님 왔었을 때 이거 이렇게 있어요 라고 보여주는 거라고요. 사전에 예상해서 얘기해 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투자 대상이 나와야 되겠지. 근데 얘는 뭐냐면 손님이 와가지고
투자자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 이상 물건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다? 요구 수익률. 손님이 뭐다? 3% 이상을 요구했다. 나는 요구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률의 물건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손님과 함께 투자하러 간다. 손님이 투자를 채택하게 된다. 그 뜻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 틀리면 어떡해?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기대 수익률. 중개사 가지고 있는 거. 요구 수익률. 손님이 요구하는 거. 맞죠? 그래서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구 수익률은 계산 문제도 보셔야 됩니다. 구성도 보셔야 돼요, 구성. 자,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 할증률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무위험률은 시간에 대한 대가입니다. 됐어요? 시간의 대가. 지금 무슨 말이야? 여러분들, 지금 은행에 적금 넣으면 금리 얼마 줘요? 한 3% 전후 줘요. 맞죠? 여러분 10억이 있어요. 2%짜리 부동산에 투자하시겠어요? 3% 주는 예금에 투자하시겠어요? 3% 주는 예금 투자하겠죠? 그거예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반드시 무위험률 뭐다? 시간에 대한 대가를 포함해요. 이해했죠? 근데 여기에다가 뭐까지 투자하냐면 위험 할증률까지 포함을 합니다. 위험 할증률이란 무슨 말이냐면요.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로 얻는 수익률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보세요. 자,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로 얻는 수익률을 우리는 뭐다? 위험 할증률이에요. 위험이 커요. 요구 수익률도 많이 요구하겠죠. 됐어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피셔 효과라고 써주세요. 피셔 효과. 원래 여기까지만 설명드려야 되는데 요즘에 이 문제가 나오더라고. 자, 한 가지만 보면 됩니다. 예상 인플레이션율을 더해준다. 이거 체크. 자, 예상 인플레이션율을 더해준다라는 것은 물가가 상승한다는 얘기죠.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돈을 더 받아야 되겠어요? 덜 받아야 되겠어요? 돈을 더 받아야 되겠지. 수익률을 더 요구해야 되겠죠. 사장님 요즘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 그래서 뭐다? 나 돈 더 받아야 돼. 그래서 예상 인플레이션율까지 더해준다라고까지 정리해주세요. 여기까지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자, 요까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 와보세요. 자, 무위험률은 시간에 대한 대가. 그래서 여기다 쓰시면 됩니다. 예금이나 국채 등 뭐다? 시간에 대한 대가로 예금 이자율이나 국공채 이자율처럼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률을 말한다. 뭐다? 무위험률.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수익. 뭐다? 무위험률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돈 번다는 소리예요. 뭐다? 일정 시점에서는 일정 하나 시간 경과에 따라 변화한다라는 겁니다. 체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위험률은 위험이랑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체크. 자, 요거 좀 들어보셔야 됩니다. 위험 할증률입니다. 자, 잘 보세요. 위험 할증률이란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에 대한 대가이다. 잠깐만. 여러분들 가상화폐 투자해봤어요? 주식 투자해봤어요? 주식에 투자하면서 예금 이자율보다 낮은 수익률을 바라는 사람은 없겠죠? 내가 3%, 내가 주식하면서 내가 1년 동안 3%만 벌겠어 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다면 옆에 가서 얘기하세요. 야, 무위험률에다가 투자하지 그래. 맞죠? 뭐다? 예금이나 넣어 그 뜻이죠? 근데 보세요.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은 내가 주식이나 가상화폐를 한다는 것은 변동성이 큰 위험을, 변동성 표준 편차가 큰 위험을, 변동성이 큰 위험을 감수한다는 얘기겠죠. 근데 그 위험을 왜 감수해요? 돈 많이 벌어 보려고. 잘못하면 크게 잃기도 하고, 잘하면 크게 벌기도 하죠. 그래서 얘는 뭐다? 위험을 감내하는 만큼 뭐다? 수익도 많이 얻겠다. 즉 뭐다? 위험에 대한 대가로서 뭐다?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에 대한 대가이다. 즉 내가 위험을 많이 감수하면 수익을 많이 꾀할 수 있고 위험을 적게 감수하면 수익도 적게 감수할 수 있겠죠. 됐죠? 이렇게 정리해주세요. 그래서 보세요. 자, 위험 할증률은 시장 위험과 개별 투자 안의 위험을 반영하여 결정되므로 위험 혐오가 클수록 위험 할증률도 커진다라는 겁니다. 자, 투자자마다 뭐다? 요구 수익률은 주관적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되게 합리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예금이 3%고 이제 시세 알아보신 거지. 시세 알아보신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브리핑하기가 더 좋아요. 왜? 알거든. 이 동네에 건물도 수익률 몇 프로 나오는 게 알거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장님, 한 30억 정도 투자하는 꼬마 빌딩에 한 수익률 한 4%대 있으면 보여줘요. 얘기해요. 맞죠? 그럴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쉬워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갑자기 이렇게 얘기해요. 사장님, 20억짜리 물건 수익률 7% 보여줘요. 얘기해요. 이 사람 동네 분위기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마다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마다 다를 수가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법정 스님 왔어. 수익률 0% 주세요. 소유한다, 소유 안 한다. 소유하지 않는다. 맞죠? 그럴 수 있죠. 스크루지 왔어. 막 수익률 20%! 속으로 막 집에 가라고 하고 싶겠죠. 맞죠? 그런 게 어딨어? 있으면 내가 하지. 맞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다 요구 수익률은 주관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무위험률에다가 위험할증률을 더한 요구 수익률을 위험조정률이라고 한다. 라고 하면 체크하세요. 위험조정, 할인율, 요구 수익률 똑같은 말이다라는 겁니다. 요거 한번 체크할게요. 그리고 요거 피셔 효과 나왔죠? 피셔 효과. 피셔 효과는 한 가지만 더 더해주는 거예요. 뭐다? 예상된 인플레이션율을 더해준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인플레가 발생하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상승하잖아요. 그만큼 어디에 요구 수익률에다가 추가해 준다. 그래서 더해 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문제 얼마씩 나오는지 봅시다. 자, 이제 오시면 예제 문제 나와 봅시다. 이게 기출 문제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요구 수익률 구하면 얼마겠나요? 이렇게 나왔죠? 맞죠? 자, 요구 수익률은 첫 번째마다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 할증률. 피셔 효과까지 있나요? 있네요. 예상 인플레이션 얼마? 예상 인플레이션율. 무위험률 얼마 나왔어요? 5%. 위험 할증률 얼마? 위험 할증률 얼마? 5%. 됐죠? 인플레이션율 얼마? 2%.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하면 문제가 너무 쉬우니까. 그럼 잘 보세요. 이거 설명드릴게. 봐봐. 어려울 필요가 없어요. 자, 여러분 봐봐. 가치가 올라간 게 나한테 좋아요, 싫어요? 나한테 좋죠? 그러면 그만큼 빼도 요구 수익률 적게 요구할 수 있겠어요? 왜? 가치 상승해서 벌 거니까. 그래서 요구 수익률에다가 3% 뺀다고요. 그러니까 나한테 좋은 거면 빼고 나한테 나쁜 거면 더 해주라고요. 피셔 효과 핵심은 그겁니다. 아시겠죠? 여쭤봐 보세요. 요거 한 설명 듣고 와야 돼. 봐봐. 요거 하고 쉴 거니까 이제 와보세요. 자, 요게 문제가 됐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핫플레이스 쪽에 가면 요구 수익률이 되게 낮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해당 핫플, 강남역, 역삼역, 설릉, 평촌 이런 데 가면 사람이 많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요구 수익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거 왜 그런 줄 알아요? 건물의 가치가 팍팍팍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왜? 건물의 가치가 안 올라가면 더 많은 걸 요구가 되지만 봐보세요. 여러분 봐봐. 자, 이걸 예로 들어보죠. 자, 5억짜리 건물이 있고 3억짜리 건물이 있어요. 맞죠? 여기서 만약에 요구 수익률 3%라고 합시다. 얼마 나와요? 150만 원 나오죠? 맞죠? 얘가 2%예요. 얼마 나와요? 60만 원 나오죠? 근데 보세요. 얘는 10년이 지나도 5억이고요. 10년 지나도 얘는 얼마? 10년이 지났는데 매년 1.%씩 올라서 얼마 됐어요? 이거 30억 된 거예요. 이 뜻이에요. 그래서 가치 상승이 나한테 좋은 거잖아요. 맞죠? 요구 수익률이 떨어져도 상관없다. 상관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꼭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알아요. 강남역이다, 설릉역이다, 아니면 평촌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데 가면 예금 금리보다 더 낮은 요구 수익률을 요구하는 건물도 엄청 많아요. 뭐 때문에?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대부분 강남역 같은 데는 예금 금리보다 낮은 수익률 건물들이 되게 많아요. 2%대, 1% 후반, 2% 초반 건물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걸 알아보니 결국 그거였어요. 가치가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요구 수익률을 적게 부른 거라고.
이해되셨나요? 거기 정리해 주세요. 나중에 혹시 가서 한번 보세요. 됐죠? 이렇게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됐죠? 그래서 가치 상승은 나한테 좋은 거니까 어떻게 한다고? 빼준다고. 아시겠죠? 맞죠? 왜? 내가 요구 수익률을 적게 받아도 뭐다? 건물값이 올라가면 더 좋은 거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실현 수익률입니다. 요건 했습니다. 실현 수익률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실제로 달성된 수익률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하나 발표했어요. 투자균형 발표. 투자균형 발표 하나만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아까 요구 수익률이 최소한이었죠? 요구 수익률보다 커요. 투자해야 안 해요? 투자한다. 헷갈리신 분들은 쓰세요. 3%. 뭐다? 사장님, 우리 38억짜리 5% 나오는 건물 있어요. 보러 가실래요? 보러 가야 안 가요? 보러 가겠지. 맞죠? 요구 수익률이 더 커요. 투자해야 안 해요? 투자 안 하지. 1%짜리 건물 보여준대요.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이걸 왜 봐? 시간 낭비. 됐죠? 그래서 중요한 게 요거예요. 기대 수익률이 뭐보다? 요구 수익률보다 커야 투자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봐봐. 나 봐봐. 요구 수익률보다 작은데 투자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도 없습니다. 그게 내부 수익률이 됐던, 기대 수익률이 됐던, 뭐가 됐던 수익률의 개념이 딱 뜨면 요구 수익률보다 작은데 투자를 한다고? 다 틀린 질문입니다. 아시겠죠? 왜? 요구 수익률은 최소한의 수익률이니까요.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투자 균형은 이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보고 가실게요. 자, 그래서 보세요. 기대 수익률이 커요. 투자를 하죠? 투자를 채택해요. 수요가 증가하죠? 경쟁자가 많아지네요. 그쵸? 가치는요? 올라가죠? 가치가 올라가니까 수익률은 어떻게 돼요? 점차 떨어지게 되고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균형을 맞추게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봐봐. 자, 5억짜리 건물이에요. 수익률 2% 나와서 100만 원 벌었어요. 맞죠? 근데 경쟁이 심해져서 얼마? 10억으로 올라갔어요. 금액은 얼마? 100만 원 나오니까는 수익률 얼마? 1%로 감소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뜻입니다. 됐어요? 자, 반대로 요구 수익률이 커요. 투자해요? 투자 안 해요? 투자 안 해요. 가치가 떨어지죠. 가치가 떨어지니까는 수익률은 뭐다? 점차 올라가게 되고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같아진다. 지금 뭐다? 요거 반대로 생각합니다. 반대로. 그쵸? 10억짜리 건물이었는데 아무도 투자를 안 해서 가치가 5억으로 떨어졌는데 100만 원 버는 건 똑같은 거니까는 수익률이 올라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투자 균형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자, 봐봐. 이게 이론으로는 설명드렸을 때 너무 어려운데 잘 보세요. 이 앞에 거 읽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읽을 필요가 없어요. 잘 보세요. 투자자는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투자를 한다. 맞아, 틀려요? 맞아요. 요거만 하시면 돼요. 그럼 뭐다? 요구 수익률보다 뭐다? 커야 어쨌든 투자를 한다. 이렇게만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요거 볼게요. 요구 수익률이 큰 경우 투자를 안 하는 건 맞는데 기대 수익률은 점차 상승하게 된다. 그래서 균형을 맞추게 된다. 요거 2번 질문 중요하다. 별표 하나 해주세요. 2번 질문은 잘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요거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제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쉴게요.